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0시 45분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하자. 저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4월이 아무래도 환경 얘기하기 참 적합한 달이죠? 네, 맞아요. 네. 우리 4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날이 있었죠. 이제 식목일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환경단체에서 또 주목하는 한 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번 주 목요일인 4월 22일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 그래서 오늘은 지구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지구의 날의 의미를 좀 살펴보죠. 네. 이 이름 그대로 사실 뭐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를 위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데 이 환경의 날 같은 경우는 유엔이 정한 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엔이 이렇게 딱 정하고 공표하고 환경을 지키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4월 22일인 지구의 날은 순수 민간 차원에서 시작을 한 날이에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네. 1969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한 연안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었대요. 네, 이래서 이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해서 야생 동식물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가지고 이제 그런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 오염 피해가 심각하구나.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이런 환경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한 사건이라고 해요. 예전에 정말 사진 많이 봤었죠. 기름이 네. 뒤덮인 바다. 네네, 맞아요.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970년대 4월 22일을 이제 기점으로 미국의 한 대학생이랑 상원 의원이 중심으로 지구의 날 행사를 열었었고 이 행사를 유래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구의 날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70년에 처음 시작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로 그것도 한 대학생. 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건 그때도 마찬가지였군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대학생이 주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정말 새로운 이슈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지구의 날 있기 전 훨씬 전 그 과거에서는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산업화도 이루어졌었고 이렇게 뭐 땅 파고 뭐 건물 짓고 이런 게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였다고 해요. 근데 심지어 무엇보다 또 그렇게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데 환경 규제도 있지 않아가지고 오염이 더 심했다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지구의 날 있기 훨씬 전 과거인 거죠. 이제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내뿜는 먼지나 슬러지 같은 그런 환경 오염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 물질이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게 경제 성장이나 또는 번역의 상징이다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차에서 나오는 그 매연가스도 그걸 처음에는 뭐 막 신기했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구나. 막 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번영의 상징이다 이렇게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연이 무한히 그걸 해결해 줄 거다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연한 믿음일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점차 깨닫기, 체감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유 유출 사고도 있었고 이런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기도 했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침묵의 봄이라는 책 같은 걸로도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의 이 상원 의원이 앞장서서 환경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었고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데이슨 해리스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이제 지구의 날 첫 행사를 열었다고 해요. 이 행사에서는 당시 미국의 전체 인구였던 10%에 해당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 이제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환경 악화에 대한 그런 영향들을 이제 막 강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대규모 집회까지도 이어지기도 해가지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정치권에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었죠. 그 후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지구의 날도 직접 만들어냈고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라고까지 공표를 시민들이 했잖아요. 시민들이 하고 또 환경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1년 만에 변화가 많이 생겨났는데요. 1970년대 말에 미국에서 환경보호국이 창설되었고 그리고 또 국가환경교육법, 산업안전 및 보건법 이게 원래 없었던 거죠. 그렇죠. 멸종위기나 또는 살충제, 살균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화학 관련된 법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환경법들이 즉 규제인 거죠. 그런 규제들이 통과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한 민간 차원의 운동이 이런 여러 가지 법들과 제도들을 만드는데 촉발을 한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맞습니다. 후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은 이게 2000년대 들어서는? 네, 맞아요. 그 당시에는 기업의 환경 파괴를 저지하자 이런 환경에 대한 규제들을 만들자라는 것이 주요 의제였다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는 다른 의제로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네. 청정 에너지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지구 온난화, 지금 뭐 지구 가열화라고 부르지만 지구 온난화, 지구 변화를 최우선 의제로 두고 있고 이제 지금 현재 매년 행사의 주제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해서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해가지고. 그러면 이번 주가 기후변화 주간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지구의 날이 작년부터 사실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확산이 때문에. 있었으니까. 원래는 이제 거리로 나와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행사도 많이 참여하시고 거기에서도 이제 뭐 많은 정보들을 알아가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홍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셨지만 지금 현재는 기후변화 주간입니다. 지금은 기후변화 주간이다. 네. 그래서 이 주제를 잡으신 거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올해는 주제가 뭐예요? 지구의 날. 올해가 1970년대에 지구의 날이 정해졌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51주년을 맞이한 거거든요. 맞아요. 무려 5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올해의 주제는 지구 복원입니다. 지구 회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너무 많이 망쳐놔서 회복이 될래나? 네. 지구 복원이라는 이제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괴되어 가는 이 지구를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되살리자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이게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한 지구 온도 1도를 다시 낮춰야 되는 그 사명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도를 다시 낮추고 환경 파괴를 일삼는 기업들을 또 비난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실천을 하는 그런 행동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로 조금 환경이 잠시 조금 이 산업 이런 활동들이 좀 멈춰서 네, 맞아요. 조금은 환경이 한 발짝은 회복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또 작년에 예로 많이 들 수 있을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작년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한 해 보낸 것과 또 반면에 인간 활동이 많이 위축되면서 자연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일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로 출입이 통제된 멕시코 해변에 멸종위기 바다 거북이 역대 최고로 많은 알을 낳고 갔다고 합니다. 알을 출입이 낳고, 통제되니까. 네, 알을 낳고 또 부화도 많이 시켜가지고 거기 이제 환경 담당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던 사례. 이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사례 중에 가장 역대 최고로 많은 알을 낳았다. 와. 이렇게 얘기해서 놀랍네요. 네, 멸종위기 바다 거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아무래도 인간의 활동이 멈추다 보니까 그렇게 출입이 또 통제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라진 이런 도시에 원래 사람이 지배했던 이런 도시에 야생동물들이 찾아오는 그런 소식도 많이 들렸었죠. 가끔 좀 멈추는 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완전히 해변도. 좀 멈추고 한번 쉬어가고 이런 것들이 또 지구 복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올해는 주제가 지구 복원. 네. 맞습니다. 지금 환경 단체들에서는 어떻게 행사 준비하고 계세요? 다양한 행사들 이제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올해도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 재확산되고 있고 유지가 되다 보니까 거리두기가 유지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전향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구의 날 공식 이제 활동처에서 지구 회복을 위한 51가지 방법을 업로드했어요. 네,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꽤 구체적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메일에 대해서 뭐 다른 이제 수신처로 바꾸기, 이메일 뭐 삭제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무 생산, 뭐 나무로 인한 종이 같은 것들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우편물들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하자. 아니면 안 받기 뭐 이런 걸 하자. 그런 것도 다 영향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사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이메일로 거기에 쌓여 있으면 그만큼 또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걸 그렇죠.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하죠. 그것도 문제고 종이도 이제 잘 안 보시면서 받는 종이물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네. 재활용으로 다시 내가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거 자체를 아예 안 받는 방법을 해보는 거. 네, 맞아요. 마치 이제 인간의 활동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잘 누리고 살아왔던 많은 것들을 좀 멈춰보자라는 의미의 방법들이 올라와 있고 네. 이게 지구연합 공식 활동처가 미국에 이제 있어가지고 요 50일까지 방법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 네. 영문으로 올라와 있어서 저희 이제 오늘 서울환경연합이 번역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렇군요. 블로그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네. 또 다양한 캠페인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4월 22일 목요일이 지구의 날로 지정되어 그렇죠. 있지만 20일부터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이제 청소년 기후 행동 활동가들이랑 지구의 날 주최 측이 협력을 해서 청소년 기후 정상 회의도 펼쳐가고 워크숍이나 연설이나 토론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4월 22일에 그 바이든 대통령, 미국 바이든 네. 대통령이 주최로 해서 기후변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거기에 이제 화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 정상회담과 병행을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 나갈 이야기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것도 직접 다 옆에서 좀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네, 있다면 확인해 맞아요. 보시면 네. 좋겠네요. 자, 환경하자. 오늘은 지구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지구 복원에 대한 이야기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